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이번 차시는 이제 5차시, 6차시 곡선 객체 그리고 편집하기, 그리고가 엔드가 아니고요. 드로잉을 뜻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호, 아크, 즉 원의 일부분인데 이 오토캐드에선 원, 호, 타원, 스플라인, 도넛, 말로만 말씀드리니까 이상하죠. 원은 우리가 이제 그려봐서 잘 아시겠지만 원 이렇게 쉽게 그렸고, 아크 지금부터 다루게 될 아크, 그 다음에 타원, 이건 이제 가끔 그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스플라인, 곡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도넛, 원의 도넛의 내부 지름 지정하고 두 번째 점 지정하고 외부 지름 이렇게 지정하면 땅땅 했을 때 안이 채워진 이런 곡선형 객체를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곡선 객체를 그려서 나타낼 수는 있지만 상황에 맞게 이럴 때 원, 저럴 때 호, 또는 뭐 도넛 이런 걸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곡선 객체로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는 원이지만 이쪽은 호란 말이에요. 근데 호는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R 100짜리, 라디우스 100짜리 원을 그려놓고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캐드로 돌아와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원을 정확하게 그렸다면 이번 5차시에서 다루게 될 편집하기 명령어가 move, copy, trim이 되겠는데, 이 trim이라는 명령어는 교차부를 기준으로 해서 끊는 명령어예요. 무슨 얘기냐? 말로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trim 명령어 실행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끊어주면 이렇게 호만 남습니다. 그래서 적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일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는데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여기 그리기 메뉴막대에 가보시면 원은 우리가 중심점, 반지름 이용해서도 그려봤고 2점, 3점 옵션, 또 접선, 반지름 T 옵션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수행을 사실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호라는 건 그것보다 이 옵션, 하위 옵션이 더 복잡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원이라는 거는 호를 포함해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을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5차시에서 다루게 될 trim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잘라줄 수가 있다라는 거. 아유, 잘못 찍었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자면 호 그리기 명령어, 즉 아크라는 명령어는 몰라도 좋습니다. 제가 도넛, 타원은 이제 가끔 그리긴 해요. 근데 이런 스플라인 같은 거는 잘 그리지 않으니까 제가 싸그리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 그려놓고 이제 정확하게 다루게 될 카피, 복사하기 명령어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크라는 명령어는 기본 사용 방법이 세 점을 통과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A 스페이스바 하시면 끝점,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끝점 찍을게요.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점. 이걸 오스냅으로 이렇게 그려내기는 하면 되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다른 곳에 이제 복사를 해놓고 이번 5차시에 배우게 될 원과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원은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요. 원에 3점 옵션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만들고 트림 명령어로 이 부분 잘라주고 이 부분 잘라주면 똑같은 호가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그리는 게 제 고인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실수를 반복했던 거, 그런 부분은 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재 61페이지에 호 그리기라는 내용 바로 위쪽 부분에 한번 읽어보기만 하고 61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는요. 그래서 64페이지에 알고 넘어갑시다처럼 원을 잘라서 만드는 방법, 제가 지금 예를 들은 방법, 이 방법에 익숙해지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원과 선을 만드는 방법은 숙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트림이라는 새로운 편집 명령어를 통해서 아주 쉽게, 특히 오토캐드 2021 버전부터 이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정말 편해졌어요. 이렇게 지우기 명령어, 이레이즈 명령어까지 같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 그리기 아크라는 명령어는 굳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64페이지에 알고 넘어갑시다에 호 그리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몰라도 좋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아크 명령어 사용 방법이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호라는 건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크 말고 다른 명령어, 특히 서클 명령어를 통해서 충분히 이 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거 우리 쉽게 이제 배우는 트림 명령어 가지고서 이 곡선 부분을 잘라서 또 서클의 T 옵션 이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곡선 부분으로 모서리를 처리해주는 다음 차시에 있는 필렛 명령어까지 활용하면 이 아크에 해당하는, 호에 해당하는 이런 명령어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 사용할 일이 없다. 대신 서클 명령어로 원을 그린 후에 이번 차시에서 다루게 되는 자르기, 교차부 끊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르기 명령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면 쉽게 호를 완성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하도록 할게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으니까 아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은 A하고 스페이스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 그리기에서 호, 하이 옵션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복잡합니다. 굳이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타원 그리기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원이라는 건 상당히 좀 귀찮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에서 다루거든요. 기하 도형 또는 벡터라는 걸로 이렇게 따로 다루게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타원이란 건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자면 두 정점,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 이미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좌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타원 그리기 명령어 엘립스라는 이 명령어는요, 단축 명령어가 EL인데 첫 번째 축의 양 끝점을 정한 다음에 두 번째 축의 길이의 반인 거리를 지정해서 보통 그립니다.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66페이지에 타원 그리기 실습만 잘 하시면 큰 이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EL 명령어 입력하고 우리는 전에 차시에서 도면 보조 도구도 활용하고 객체 스냅도 정확하게 실습을 했기 때문에 타원 그리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EL 명령어 입력하시고 절대좌표 지금 66페이지에 따로 지정되어 있는 거 없으니까 일단 화면 왼쪽에다가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직교 모드를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직교 모드 또는 DYN이 켜져 있어도 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자, 직교 모드를 한번 켜보시죠. F8 눌러서. 그래서 이 장축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축은 보통 가로축을 정합니다. 가로축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교재에서는 7만큼 가고 상대 극좌표를 입력했는데 상대 극좌표는 우리가 3차 시에서도 다뤘지만 F8 또는 F10의 극좌표 추적 모드나 직교 모드를 이용해서 쉽게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또 줌 명령어도 화면 확대 축소하는 명령어도 실습하겠지만 당장은 활용을 해야 되니까 마우스의 휠 버튼을 모니터 쪽으로 좀 몇 바퀴 굴려봅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화면 중앙으로 배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대로 이제 그리려면 또 화면을 확대하고 또 이렇게 가운데로 나타내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이게 장축의 거리가, 타원의 장축의 거리가, 즉 P1에서 P2까지의 끝점과 양 끝점의 거리가 7일로 되어 있으니까 7.
7하고 엔터를 땅 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단축을 정할 수도 있고 더 긴 장축을 정할 수도 있는데 세로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세로 방향으로는 이렇게 조금 키워보면 1.5라고 교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5를 왼손만으로 입력하시고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타원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줌 명령어 또 실습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에서 화면을 잠깐 키워보시죠. 그리고 휠을 여러분 쪽으로 한 바퀴만 돌리면, 한 번만 도르륵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크게 보이는 거, 적당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타원이란 거는 원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이 모양을 여기 실습 과제나 자율 연습 도면하고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잠깐 그려본 것 뿐이니까요. 타원 그리기 실습은 또 잊고 넘어가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기계 분야나 뭐 패션 그쪽 의류 디자인 부분에서도 타원을 이상하게 좀 안 쓰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걸 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기한 명령어긴 하지만 PEL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다이나믹 인풋 F11가 켜져 있다면 PEllipse라는 명령어가 뜰 거예요. 자, 여기서 엔터를 한번 입력하시면 새 값을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1로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화면상의 변화가 없잖아요. 자, 이거와 똑같은 타원을 그렸을 때, 즉 EL 명령어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자, 왼쪽 한번 정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7, 그리고 엔터, 위로 1.5라고 입력하고 또 1.5라고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똑같은 타원이 만들어지는데 살짝 모양이 달라 보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걸치기를 살짝 선택하면 이 아래에 처음에 그려놓은 것과 좀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나중에 또 다룰 명령어긴 하지만 방금 그려놓은 P-엘립스 값을 1로 변경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이 엘립스 EL 명령으로 타원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 원의 일부분인 호로 쭉 구성되는 타원이 만들어지게 돼요. 즉, 타원 EL 명령어는 P-엘립스라는 값을 1로 조정을 했을 때 훨씬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시고 X라고 명령어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쳐보세요. 화면상에 변화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원의 일부분인 호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은 선택해서 윈도우나 걸치기를 선택해서 지우고 나면 이게 결국엔 원의 일부분인 호로 쭉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고급 사용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 엘립스, 타원이란 것 자체가 괜히 복잡해 보여서 점점 더 사용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인물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문자에게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타원이란 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좌치를 뜻한다. 그 정도의 정의는 알아두시고서 그 다음 페이지 단원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